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개 지자체가 경쟁했던 인천 제2의료원이 부평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후 내년 3월 정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경쟁이 치열했던 인천 제2의료원 유치 전 최종 결정은 부평이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후보지 6곳을 선정했습니다. 중구 운남동과 서구 불로동, 계양구 규련동과 부평구 상곡동, 남동구 만수동과 연수구 선악동입니다. 의료 도시계획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2의료원 부지선정위원회는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위주로 접근성이나 개발 용이성 등에 중점을 두고 최종 후보지를 부평 캠프마켓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부평 캠프마켓은 다른 후보지보다 주변에 인구가 많고 교통 접근성도 좋은 데다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최적의 부지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취약 인구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으신 이 지역에 접근성, 인천시에 조금 중심이면서 접근성이 제일 그래도 좀 좋은 지역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거죠. 이번 부지 선정으로 인천시는 본격적인 제2의료원 설립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병원 규모와 건축 계획, 경제적 타당성 등을 추가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2월까지 제2의료원 설립 운영 계획을 마련한 뒤 정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2의료원 설립 부지 최종 선정에 부평구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부평구는 상곡동 캠프마켓 A구역을 제2의료원 설립 부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향후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과 부평구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구체적인 설립 계획도 소통을 통해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 제2의료원. 열악한 지역의 공공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부천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감 둘째 날인 23일에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네, 지역에서 벌어진 심각한 가정폭력에 대한 부천시의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감사, 복지위생국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부천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이 불거졌는데 당시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피해 여성이 11번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번 신고받았는데 여성정책과 역시 11번 신고받은 내용이 이첩된 사항이 있나요? 관계부서는 아예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별도로 이첩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뒤로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경찰과 부천시 등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을 맡는 공동대응팀이 꾸려져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했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실상 방치 상태였습니다. 구멍난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거기에 빌어진 아동학대까지 이어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도대체 우리 시에서 누가 해결하고 누가 해야 될지 이 과정에서 부천 여성의 전화에서 장애인 여성과 관련한 상담은 아예 배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폭력이나 이런 물론 성폭력도 하기는 하는데 장애인 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땠을까? 종합복지관에서 사실 얼마 전까지도 사례 관리가 됐었고 충분히 이제 사례 관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만뒀었는데 부천시의회는 내년 초 업무보고 기간까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실했던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부천시에 주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최근 발생한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공식 사과와 사후 조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행감에서 이용창 시의원과 전상주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 간 고성이 이어지며
두 차례 감사 중지가 선언됐는데요. 당시 이 의원은 전 산림강사에게 공사 협력업체의 개인 소유 외제차 정비 의뢰와 직원에게 운전 등 부정 업무 지시, 특정 정당 행사 참여 등의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 감사는 이 의원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지적한다고 반박했고 감사 중지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요. 총회에서는 행감 중 위증 등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법적 대응과 행감 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 의원 개인과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이 논의됐고 허식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감사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25일부터 올해 마지막 회기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22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데요. 시의회는 상임위별로 안건을 심의한 후 다음 달 12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안건을 최종 의결합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김포시의 내년도 예산은 1조 6천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5.8%가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김포시가 산하 8개 공공기관을 5개로 통폐합 추진 중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예, 김포시가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된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하게 해산이 결정된 만큼 논란도 생기고 있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실까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8개 지자체에 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포시 가까운 파주시도 산업진흥원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단을 비롯한 공공산하기관을 만드는 것은 용역 절차부터 시작하여 절차 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만든 산업진흥원을 긴 고민 없이 해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최초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있고요. 목적에 부합하게 이제 막 틀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곧 시작할 제조융합센터, 소상공인 복합센터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본격적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장이 난립되어 있고요. 김포만의 특화된 산업을 육성 발전하여 건강한 재정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포시는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에 맞게 뽑은 직원들이 전혀 다른 문화재단이 고용 승계를 하여 그곳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 등등 여러 논란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포시가 복지재단과 문화재단도 통합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포시는 내년이면 50만 대도시 지정을 받게 됩니다. 2035 도시계획에 의하면 김포시 인구가 73만 8천 명이 됩니다. 점점 더 전문적인 복지와 전문적인 문화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재와 미래 상황에서 두 재단을 통합 운영한다는 것은 복지와 문화의 역할을 축소하는 거꾸로 간 행정입니다. 정작 다른 지자체에서는 복지재단,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더 전문화를 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엄연하게 두 재단의 역할과 지향점이 다릅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집행부의 깊은 유감입니다. 민선 8기는 더욱더 시민들 중심 행정을 해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 행정을 해야 합니다. 김포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김포시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그럼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앞으로 김포시는 김포 골드라인의 직영을 위한 철도공단과 평생교육을 담당할 평생교육원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김포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다양한 각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수요를 해소하고 자족도시로 나가기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은데 정말 필요한 것은 유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포 빅데이터와 같이 유명무실한 기관은 빠른 시일에 해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청행정과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서 중복적인 업무는 지양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상호 보완하여 유기적 관계를 통해 진짜 김포시가 지향해야 할 자독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오광현 부의장이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예선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향한 응원전이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인천시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경기에 맞춰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을 개방해 초대형 전광판으로 경기를 보면서 축구대표팀을 응원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오는 24일 우루과이전 오후 8시부터 경기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28일 가나전과 12월 3일 포르투갈전에서도 경기장을 개방해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응원 기간 동안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방과 경찰 등과 협조해 평소보다 인원을 늘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포시가 광역소각장 후보지 공모에서 적합한 입지를 찾지 못한 가운데 12월 재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포시가 광역소각장 후보지를 찾기 위해 2달간 후보지 신청을 받은 결과 2개 지역이 유치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두 곳 모두 공모 조건이었던 주민 80%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이번 공모 결과는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공모 여건을 재검토해 12월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 시장은 최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8일까지 재택 치료를 하며 시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외부 행사 등 대면이 필요한 업무는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등이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인천 지역 기업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인천 지역 기업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증가한 4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전국 10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5.7%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이 34.1%로 가장 높았고 미국 18.2%, 베트남 7.7%, 일본 2.8%, 멕시코 2.6% 등의 순입니다. 또 인천의 연간 수출액은 올해 10월 현재까지 45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기록한 역대 연간 최대 수출 실적인 46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천시 곰돌이 교통봉사협회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만든 김치 500kg을 행정지원센터를 비롯해 지역 복지관에 나누어서 전달했는데요. 부천시 곰돌이 교통봉사협회는 지난 2005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조상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 서비스 요구가 많아지는 데다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개선해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연대가 24일 자정부터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경기도가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먼저 철도항만 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에 나섭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자가용 화물차 등 8톤 이상 트럭과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활용해 비상수송에 나설 방침인데요. 자가용 화물차 소유주는 도와 지자체가 교부한 허가증을 차량 앞면에 붙이고 운행하게 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